메리츠 더 우먼증권 투자회사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운용보고 메리츠 더 우먼 펀드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이라는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기업일수록 궁극적으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철학하에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7% 하락하였으며 설정 이후 펀드의 수익률은 39.8%입니다. 분기말 기준 펀드는 39개의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3월 중순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3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리오프닝, 낮은 직장 복귀율로 인한 임금의 절대적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이 인상되며 2022년 인플레이션이 4.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7.9% 상승하며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최고 결정권자 18명 위원들이 각자의 금리 예상치를 점으로 연결한 점도표를 확인하면 현재 0.25%포인트 수준에서 2022년 말 1.9%, 2023년과 2024년 2.8%, 장기금리 2.4% 수준으로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예상치를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은 점진적으로 국채와 기관 부채, 주택저당증권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적 긴축도 시작할 계획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연준은 2020년 코비드19가 확산되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MBS를 대량 매입하였으며 현재 보유 자산은 역대 최대치인 890억 달러, 약 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성장성 및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들과 함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운용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롯데칠성, JYP, 하나투어 등이 이번 분기 펀드 성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LG생활건강, 덕산네오룩스, 한솔케미칼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사용되는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가 쉽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반도체와 전자기기 간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부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기판에 인쇄된 회로를 통해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판은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의 구조가 단순하던 시기에는 기판의 구조 또한 단순하였고 따라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만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집행하였던 많은 아시아 기판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익성 혹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판 산업 내의 추가적인 공급 및 기술 발전 정도는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들어 기판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판의 적층화. 전자기기의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필요한 부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신호들의 연결과 전달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판의 한 면에서만 구현하기보다는 다층 기판을 만들어 더 많은 전기 신호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요구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기 유튜브 채널의 설명을 빌려오자면, 건물이 많아질수록 일반 도로뿐 아니라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추가로 만들어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더 얇은 기판과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요구되던 기술력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판의 대면적화. 기존 반도체 칩의 수요가 스마트폰, PC 등의 전자기기 향이 많았다면, 팬데믹 이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서버 향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기판은 기존의 기판보다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의 결함이 야기하는 수율 하락의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변화를 이끈 주요 테크놀로지 중 하나가 칩넷 구조입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반도체 업체들은 후공정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공정 차별화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칩넷 구조를 활용한 패키징입니다. 기존의 단일 칩 구조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칩의 성능 향상은 칩 사이즈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파운드리 수율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칩넷 구조는 기존의 단일 칩을 다양한 다이 형태로 쪼개어 각각의 칩을 서로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단일 칩 이용 시 불필요한 선단 노드 활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칩넷 구조는 전공정의 효율성을 의미 있게 향상시킬 수 있으나, 여러 개의 다이를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판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고, 이는 후공정의 수율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다이 간의 상호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적층화 기술력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후공정 및 기판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판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수익 창출 능력은 지난 10년과는 다른 확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칩넷 구조를 적용하여 서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기업은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AMD이며, 인텔 역시 칩넷 구조의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칩넷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형하는 데 있어서 기판이 필수적인 만큼 팹리스, IDM, 파운드리 등 반도체 밸류체인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기판 확보를 위해 기판 제조업자들을 대신하며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등 직접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팹리스와 IDM들이 서버향 기판에 대한 선점을 공격적으로 함에 따라 PC향 기판 역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기판 기업인 이비덴이나 신코는 향후 증설될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을 인텔에게 할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기나 대만의 유니마이크론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MD 역시 내부적으로 수요가 높은 적용처를 중심으로 기판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기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운용팀이 소통한 미국의 IDM 업체들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차량의 반도체의 경우도 기판은 현재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부품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기판에 대한 수요 성장의 가시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떨까요? 반도체 후공정이 중요하지 않던 시기에 기판의 중요도는 낮았고, 특히 TSMC가 기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패키징에 성공하면서 기판 업체들의 캐파 확장은 오랜 기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기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IDM, 팹리스, 파운드로 기업들 모두 기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판 업체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 3년 후 잠재적인 과잉 공급에 대해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하지만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기판 시장은 판매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비 부족. 기판 제조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제조하는데 오랜 기간 설비 투자가 없던 산업이다 보니 장비 업체들의 캐파 역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판 업체들의 캐파 증설 속도 역시 제한적인 장비 캐파로 느려질 수밖에 없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질적인 기판 캐파 증가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판 업체들에 따르면 작년에 건설을 시작한 신규 캐파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 시기는 2025년경이며 이 중 절반 정도 기간은 장비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만 유니마이크론의 CEO 마이클 쉐는 최근 애널리스트들과의 미팅에서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5에서 7년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음 계약은 2027년에서 30년 캐파에 대해서 가능하며 장비를 구하기 위한 리드타임은 3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율. 기판의 대면적화는 기판 내 하나의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수율 하락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급 증가분은 캐파의 증가분보다 낮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서버 및 PC 향기판 제조에 쓰이는 주요 공법인 FCBGA와 ABF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성능의 향상은 더 많은 전기 신호의 교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기 신호의 입출력을 위해 반도체와 기판 사이에 선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패키징 방식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능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선, I/O가 필요해졌고 와이어를 이용해서는 무한한 확장이 불가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인 플립칩 FC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FC 방식은 선이 아닌 작은 볼을 활용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와 기판의 접촉면을 활용해 훨씬 더 많은 I/O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FC BGA 방식은 주로 서버향과 PC향 CPU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유니마이크론, 나냐 PCB, AT&S 등이 주요 기업들입니다. FC BGA 방식은 대부분 ABF 기판을 이용하는데 ABF는 일본 조미료 기업인 아지노모토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로 패키지 기판 층간 절연 재료입니다. 기판 내 발열 및 회로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 소재가 필요한데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에 저항하는 내구성이 있어서 ABF는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되는 CPU, GPU에는 가장 이상적인 기판 소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서버향 수요에서 시작된 기판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판의 수급을 판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모바일향 수요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BGA 방식은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더 큰 관계로 CPU 패키징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CSP는 칩과 기판 사이즈가 유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용 패키지에 주로 사용됩니다. FC CS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5G 모바일향 패키지 기판은 안테나 인 패키지입니다.
5G는 28GHz를 제공해야 하는데 고주파 신호는 직진성으로 인해 사물에 의해 쉽게 차단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기 내부에 설치하는 안테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형화가 중요한 모바일에서 안테나 수의 증가는 다른 기능의 부품 탑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을 야기합니다. AIP는 안테나뿐 아니라 다른 수동 부품들을 하나로 모듈화해 초소형화 및 저전력 소모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부품들을 실장하기 위한 메인보드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듈화에 대한 수요는 5G 스마트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판 수요의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모바일향 기판의 주요 재료는 BT로 ABF보다는 소싱이 좀 더 용이합니다. 이렇듯 5G가 이끄는 모바일향 새로운 기판 수요 역시 기판 수급에 있어서 판매자 우위의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3월 중 애플은 자사 PC용 칩인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울트라를 선보였으며, 이는 기존 반도체 기업들의 혁신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M1 칩이 M1 프로, M1 맥스 등으로 업그레이드 되던 과정에서 애플은 기판의 크기를 늘려 트랜지스터 숫자를 높여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칩 크기의 확대는 수율 감소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초래합니다. 이에 애플은 새로운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M1 맥스 칩 2개를 이어붙인 M1 울트라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칩 사이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 기술인 울트라 퓨전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칩 디자인을 통해 M1 울트라는 전력 소비량은 현저히 줄이면서 기존 칩들의 성능을 앞서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M1 울트라는 2개의 칩을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 패키지 기판의 면적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M1 울트라에 적용된 칩 패키징에 대한 아이디어는 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기판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판 업체들 대부분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과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대만 기업들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그러한 장점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서버형 기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고객군이 협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아직 고객군이나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덜하지만 오랜 업력으로 인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고려 시 기판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레버리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밸류에이션은 경쟁사들 대비 가장 매력적입니다. 저희 운영팀은 2021년 동안 기판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소통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기를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수율 문제 부각은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의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며, 기판 업체들의 지속적인 가치 확장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전기는 양성평등 관련 정량평가에서 하드웨어 산업 내 5천억 이상 자산 규모를 가진 21개 기업 중 4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등기 여성 임원 비중 역시 2020년 말 기준 3.3%에서 2021년 말 기준 4.4%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4.4%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전체 여성 직원 비중 23.7%를 고려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여성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추후 미등기 임원 여성 비중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에필로그 3월 27일 펀드는 더 워먼 펀드 엠바시 디버시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결과 중 하나는 참석한 청중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직원들 및 참여하신 기업들이 모두 놀라울 정도로 남녀노소 균형 있는 비중으로 청중이 구성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투자자들보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우먼 펀드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더 우먼 펀드 레터와 행사 스케치 영상이 담긴 링크들을 공유 드리며 이번 분기 보고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